안녕하세요. 짜증낸 남자 짜나입니다. 오늘의 두 가지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뉴스 두 가지를 해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차별금지법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까? 두 번째, 학력은 차별 요소인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뉴스를 예전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까에 대한 신문 기사가 새로 만들어져 있길래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던 쪽에서 학력을 빼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력이 차별 요소인지에 대한 글도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까? 6월 29일 날짜의 신문기사고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과 반대하는 청원도 각각 10만을 넘겼다. 국민동의 청원을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은 이 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법안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7년 이후 8번이나 발의가 됐던 법인데 한국에서만 이슈가 되는 법안도 아니다. 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밖에서부터 들어왔고 이미 국제기구인 UN으로부터 9차례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고 우리에 앞서 35개 국가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삶과 밀접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한 사회의 인권을 가늠할 국제적 기준인 셈이다. 선진국의 문턱을 두드리는 우리로서는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극단적인 비판이 아니라 포괄적인 차별 금지가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계의 주장은 여전하지만 최근 재계도 집단적인 반발에 나서고 있다. 기업의 자율 경영을 방해하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자, 그대로 차별 금지 항목 국가별로 다양.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에 차별금지 항목은 총 23개고 쭉 이렇게 학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 23개 항목은 광범위한 편이 아닌데 차별금지법을 이미 도입한 35개 국가 상당수가 20개 내외의 차별금지 항목을 명시한다. 벨기에와 체코의 경우에도 한국처럼 23개 항목이 명시되어 있고 아이슬란드는 한국보다 24개 항목을 올렸다. 스페인의 경우는 19개의 차별금지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해서 무조건적인 차별금지는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차등을 금하는 것이 아닌데 앞서 기사에서도 밝혔지만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 차등 대우가 용인된다. 무엇을 합리적인 차등으로 볼 수 있을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때 각국의 다양한 경제적 배경이나 국가별 관행을 고려해 결정됨을 알 수가 있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차별금지 항목에 대해 일괄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차별금지 조항 중 하나인 나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판결은 국가별 관행에 따라 달랐고 독일과 스웨덴에서 공공부문 직원의 유급 휴일 일수를 업무의 숙련도가 아니라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주는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이에 스웨덴의 옴부즈만은 차별이 아니라고 맞다고 합니다. 노인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혜택을 받을 때까지 계속 일하게 하려면은 나이에 따라 돈을 받는 휴일을 많이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인데 반면 독일 연방노동법은 같은 이슈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봤다고 합니다. 즉 나이에 따라 다르다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다는 거고 해서 이제 다시 넘어왔죠. 학력입니다. 학력과 고용 형태 차별은 심각. 우리나라 교육부가 최근 차별금지 항목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낸 학력은 우리나라 법안에만 있다. 학력은 선천적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고용 형태 또한 우리나라에만 있긴 하다. 다만 고용 형태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적 지위라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되고, 학력과 고용 형태가 눈에 띄게 우리 법안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학력과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대학 나와야 사람 대접받는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만큼 학력에 따른 차별은 우리 사회에 공고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1%가 학벌과 학력을 들었고 17%가 뭐 이런 식으로 출생지역, 고졸자와 대졸자 월평균 임금 차이는 141만원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여러분의 생각은 아마 나오실 거라 생각이 합니다. 특히나 구라철이었나요? 김구라 씨가 이제 담당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에서 이제 과거에 KBS에서 KBS 방송국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학력을 보냐 안 보냐 라는 질문들이 있었던 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짤을 보니까 결국 연고대가 가장 많다고 결국 직원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직원 자체는 중앙대였지만은 아무튼 우스갯소리인지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은 블라인드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력의 차이를 안 뒀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실상 까보면은 연고대가 많다 라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물론 연고대를 갈 만큼 글도 잘 썼고 말도 잘하기 때문에 뽑혔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블라인드든 아니든 결국에 그 사람들이 정말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하더라도 현재 국가에서 군림하고 있는 꼰대들의 자녀들을 보면은 진짜 노력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의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가지고 특학을 시키고 특례를 시켜가지고 집어넣어서 결국 학벌의 차이를 만들게 하는 거 보면은 학벌의 차이가 있어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들이 학력 차이가 없다, 차별할 거 아니다 라고 말을 해놨으면은 지 아이를 좋은 대학에 안 보내도 되지 않을 건데요. 안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보내잖아. 그럼 왜 보내? 당연히 지네들도 좋은 학교가 좋다는 걸 아니깐요. 그리고 학교는 한국은 그런 거에서 벗어나기 아직까지 힘들다는 내용이겠죠. 학력은 차별 요소인가 아닌가? 6월 27일 날짜 신문기사고요. 교육부 차별금지법에 학력 제외해달라. 의견 국회 제출. 법률로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 교육부 차별범위 신중 검토 의견. 문 대통령 공약 인권위 등과 배치. 법 찬성 측은 불필요한 구분 방지. 유 부총리 부처 의견 다시 검토. 자, 교육부가 차별금지법 금지 대상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내서 논란이 일고 있고요. 교육부는 학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고, 학력에 따른 구분짓기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학력 명시는 일종의 경고등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의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 제출을 하면서 제3조 금지대상 차별법 범위에서 학력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차별금지법의 학력 명시는 신중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성, 연령, 국적, 장애 등과 같이 통상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것이 경향이 강하다라고 밝혔고요. 학력을 대신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가 일반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자, 차별금지 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렬 학벌을 이유로 고용, 재화, 시설 이용, 교육 훈련, 행정 서비스 이용 등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라는 취지의 법안이고요. 이때 학력이란 대졸, 고졸 들과 같이 교육과정 이수뿐만 아니라 특정 교육기관 졸업 이수를 뜻하라는 출신 학교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입장은 기존 정책과 국정 과제도 맞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입학, 고용, 승진에서의 학력, 학벌 차별의 관행을 철폐를 대선 공약으로 내놨으며 취임 후 100대 국정 과제에서도 포함을 시켰고요. 교육부는 2019년 고등학교 학벌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대입 과정에서도 블라인드 평가를 면접뿐 아니라 서류 심사에서도 확대를 했다. 장 의원은 교육부가 블라인드 입시와 채용을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있다. 박남기 광주대 교수는 출신 학교까지 기록하지 못하게 하면 시험을 통해 뽑을 때 오히려 명문대 집중 현상이 커지고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인맥, 환경, 가정, 부모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학력은 실력과 유리된 게 아니다. 파벌 개념이 강하고 부패와 연결되어 있는 학벌을 철폐하는 방안으로부터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일자 이 사람은 결국 학력을 합리적 차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는 점에서 차별금지법 취지에 동의한다며 법안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저는 처음에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언어적, 즉 얘네가 처음에 뭐 미망인 아니면은 흑인, 흑형 뭐 이런 단어들을 처음에 얘기했다가 지금은 학력이라는 것으로 잠시 포인트가 옮겨졌습니다. 솔직하게 언어를 규제하고 막는 것은 굉장히 저는 잘못되었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이 없어야 된다고, 이런 것까지 차별한다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또 봤을 때 학력이라는 것이 차별적 요소인가 라고 봤을 땐 당연히 차별적 요소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들이 차별적 요소라고 생각을 안 하면은 좋은 대학을 굳이 안 보내도 됩니다. 진짜로 저게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이죠. 적어도 제 생각은 1차원적이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차별금지법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학력을 빼달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결국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던 간에 저는 그냥 단연코 학력을 넣어서 이것을 차별하지 말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짜남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포인트로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짜남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고 말씀을 드렸고 제 뜻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회주의를 만들까?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솔직히 저번이랑 포인트가 엇나갔지만 언어를 규제하면서 점차 그것이 확대되면서 사회주의로 만들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포인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사회주의로 만든다기보다는 지금 선진국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기 위해서 한다라는 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봐주시는 분들의 생각을 정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언어를 금지할 거라면은 차별금지법이 없어야 되지만은 학력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를 하며 학력 차별은 당연히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 법이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이러니까 갑자기 또 반대하고 싶어지네. 근데 아무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너무 우유부단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짠함은 원래 그런 병신입니다. 자, 오늘의 짠함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